자, 오늘부터 비문학 정독 훈련 한 작품씩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좀 올리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있는 5페이지는요. 바로 17년 11월 고1 인문이죠. 자, 항상 발문부터 본다라고 했죠? 자, 발문 좀 봅시다. 여러분은 연필로 문제를 푸셨을 거고요. 그리고 채점까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필기를 따라하는 것은 다른 색깔로 좀 해주세요. 자,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자, 이런 문제는요, 글을 다 읽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읽고 풉시다. 넘겨. 2번입니다. 근거라는 말 때문에 이론, 동그라미. 왜? 이게 기준이죠? 보기를 이해한 내용 밑줄, 아는 X. 자, 그래서 지문에서 이론에 관련된 얘기를 자, 다 읽고 푸시면 됩니다. 3번, 따라라는 말 때문에 두 체계 이론, 보기부터 줄쳐. 보기의 기억에 대해 이해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역시 이 문제도요, 두 체계 이론을 기준으로 푸는 문제. 넘겨. 4번 A를 이해한 내용 밑줄 아는 X. 이거는 A 읽고 오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줄 쳐라.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이건 지문 다 읽고요. 그리고 보기 읽고 푸시면 되고요. 6번 바탕이라는 말 때문에 윗글 네모 알 수 있는 내용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역시 윗글을 다 읽고 푸시는 거죠. 자, 문항수가 6문항이라서 조금 많습니다. 자, 한번 지문 독해 볼까요? 자, 위에서 두 줄을 내려가 보세요. 자, 이렇게 라는 말 찾아. 요약할 때 쓰는 말이야.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줄 쳐라. 타인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밑줄. 그래서 그 앞에 안 읽은 부분은요. 바로 이 타인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인가 봐. 이런 걸 뭐라 해? 바로 따옴표 보이죠? 공감, 네모. 즉 개념어예요. 중요하니까 따옴표 친 거다. 그래서 공감의 낱말 뜻이 나온 거다. 한 줄 내려가. 공감부터 줄 쳐. 공감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밑줄 한 줄 내려가 끝부분으로 가세요. 그렇다면 찾아 V자 표시. 자, 보통 이런 말은요 내용이 바뀔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까지 무슨 내용을 주로 했니? 공감의 뜻과 공감이 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계속 줄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밑줄. 그리고 이제 물으면서 1문단이 끝났죠. 그럼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은 뭘 같니? 바로 이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이 방식, 방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자. 한 줄 내려가면 따옴표 줄 칠까? 이론, 과 플러스 우리 이 비문학에서 와, 과라는 말을 만나면 두 개가 서로 대조되거나 나열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무늬를 다르게 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론, 동그라미, 모의 이론, 세모 치세요. 특히 아까 발문에서 이론을 기준으로 삼는 문제 하나 있었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한 줄 내려가 이론, 동그라미. 얘부터 설명하네. 줄 쳐.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는데 개념적 이론, 동그라미. 계속 줄 쳐. 이를 바탕으로, 즉 개념적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 밑줄 치세요. 됐죠?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 자, 그 다음은 줄 치지 말고 읽기만 한번 해보자. 읽기만. 사람은 누구나 넘어졌던 경험 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 그리고 통증을 느꼈다는 마음,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인과부터 줄 치자. 인과적 법칙이 있다는 개념적 이론 밑줄 치세요. 됐지? 자, 그래서 어떤 사건과 마음과 표현 사이에 인과, 즉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개념적 이론이에요. 됐죠? 자, 두 줄 내려가자. 쉼표 찾아. 사람부터 줄 쳐. 사람은 4세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않고 X. 그럼 거꾸로 추리해보자. 4세 전에는 당연히 개념적 이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할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아파 이런 말을 주로 하겠죠. 그치? 하지만 4세가 되면 이제는 나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계속 줄쳐.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대. 이를 통해 오른쪽 화살표 줄쳐.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3살짜리 애가요, 엄마가 울고 있어. 그러면 엄마 울지 마. 나도 마음이 아파. 이런 말을 이 이론에 따르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이해 못해요, 3살은. 자, 하지만 4살부터는 이제 자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비춰보는 일을 하겠죠. 그 다음 줄이다. 달리 찾으세요. X. 자, 이제부터 차이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른 문인 치자. 모의 이론, 세모. 줄쳐라. 자신이 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할지를 상상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이 모의라는 말은 여러분 모의고사라는 말 들어봤죠? 모의고사가 뭐예요? 실제 시험이 아니라 어떤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됐어? 자, 그래서 모의 이론도요, 결국요, 내가 실제 타인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처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넘어진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게 모의예요. 쉼표 다음에 줄쳐라. 사람은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 즉 남이 넘어졌어. 그러면 나도 넘어졌다면 이러겠죠. 후 다음 줄쳐.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모의 실험, 무의 실험 세모. 자,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추리하는 거야. 내가 넘어졌다면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바로 모의 실험이다. 쉼표 다음 줄쳐. 그로 인해 얻은 생각을 다시 타인에게 투사. 많이 아프겠지?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옆에 타인의 마음을 이해 밑줄. 자,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은 얘들아, 지금 이론이 2가지가 나왔지. 하나는 이론, 또 하나는 모의 이론이잖아. 근데 2개의 공통점은 뭐야?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이해. 알았지? 하지만 차이점은 뭐다? 문이 친 거 보세요. 이론은 뭐가 필요해? 개념적 이론이라는 게 필요하지. 그치? 자, 이것은 인과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떤 사건과 마음과 표현. 어떤 사건을 보면 마음이 바로 나오고요. 이 마음에 따라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론이고요. 모의 이론은 뭐예요? 바로 가정하는 것 뿐이죠. 그치? 자, 그래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2줄 내려가. 끝에 이는 다음에 줄쳐. 동일한 상황에서는 모의 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는 과 플러스 치세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모의 실험을 하면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비슷해야겠죠. 유사해야겠죠. 계속 줄. 타인의 마음보다 X. 즉 비교할 때 쓰는 말은 X 치자. 계속 줄쳐.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 더 쉽다는 것을 전제 밑줄. 그렇죠? 여러분 타인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죠? 표정만 봐도 알 수 없잖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치? 그 다음 줄 들어가자. 줄 쳐라. 이론과 모의 이론은 한동안 상호 배타적인 논쟁 밑줄.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됐죠? 밀어내는 거다. 모의 이론 세모. 줄 쳐라. 이론 측에서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 동그다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X라고 지정 밑줄. 그래서 얘들아 이 세모 쪽에서 이 동그라미 쪽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그 옆에 이론 동그다미 줄쳐라. 측에서는 모의 실험 세모 이것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 세모. 야, 그 모의 실험은 가정일 뿐이야. 정확하지 않아. 라고 또 공격한다. 그 다음 줄 쳐라. 최근에는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밑줄. 그래서 아까 이론하고 모의 실험을 지금 다른 분이 쳤죠. 그럼 이제부터 통합되는 것은 또 다른 분이 한번 쳐볼까요? 자,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리버만 네모 치세요. 그 다음 줄 두 책의 이론 네모. 이것도 아까 관련 문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모의이론 찾아. 세모 줄 쳐라. 에서 말하는 모의 실험 세모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체계 세모. 됐지? 그래서 얘들아 이 거울체계는 세모 쳤으니까 뭐랑 연결돼? 모의이론, 모의실험이야. 한마디로 가정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마치 거울을 이렇게 비추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상태라면, 그치?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아,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겠지. 아,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아픈 거구나. 됐죠? 자,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옆에 이론, 덩긋다미, 줄쳐. 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 덩긋다미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적 체계 동그라미 모두 가지고 있다.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이론은요, 개념적 이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무슨 체계? 심리화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지금 두 개 나왔지. 하나는 거울 체계, 하나는 심리화 체계. 근데 인간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이론을 통합한 이론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V자 표시. 그 다음은 줄치지 마. 읽기만 할게.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 밑줄만. 그 다음은 읽기만. 라는 질문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는요. 거울 체계가 작동하는데 거울 체계 세모 치세요. 자, 어떨 때 거울 체계가 작동한다고? 한 줄 올라가 무엇 세모 치세요. 됐지? 그 옆에 읽기만 타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밑줄만. 읽기만 라는 질문을 통해 추상적 이유를 알고자 할 때는 심리화 체계 덩그다미. 자, 그래서 심리화 체계는 언제 작동돼? 한 줄 올라가 왜 덩그다미. 됐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여러분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문을 빼꼼 여세요. 왜 열까요? 여러분이 뭐 하나 궁금해서. 됐지? 그럼 이때는 무슨 체계가 작동한 거예요? 바로 거울 체계가 작동한 거죠. 그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무슨 생각할까? 아이고, 얘 되게 피곤한가 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피곤해 할까? 왜? 라고 또 궁금해 하시겠죠? 이건 뭐예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궁금증에 대한 대상이 바로 체계가 다른 거죠. 무엇에 대한 것은 거울 체계, 왜에 해당되는 것은 심리화 체계. 됐어요? 다시 말해 이꼬로 표시. 낮은 수준 세모. 한 줄 내려가. 따옴표 보여? 무엇? 세모. 그 옆에 거울 체계 세모 치세요. 자, 그래서 뭐하니? 라는 질문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질문인가 봐. 그치? 왜? 뭐하니? 자요? 그러면 끝이잖아.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근데 그 옆에 높은 수준 덩그다미. 그 옆에 따옴표 왜 찾아? 덩그다미. 그 줄 끝으로 가 심리화 체계 덩그다미. 너 근데 왜 자니? 그러면 이제 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는 높은 수준인가 보죠? 이것은 바로 심리화 체계인가 봐요. 리버부터 줄쭉. 리버먼의 주장에서 주목할 점은 두 체계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과 두 체계 사이의 순차적인 관계의 매출. 자, 순차적이란 얘들아 순서대로라는 뜻이야. 됐어? 자, 그러면 뭐가 먼저 발생할까? 계속 줄. 한 사람이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경우 거울 체계 세모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으로 작동 밑줄.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거 엄마가 문을 빼꼼 열면서 뭘 관찰하니? 얘 뭐 하나? 무엇부터 관찰하죠? 이것 먼저 발생한다는 얘기야. 계속 줄 쳐. 이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각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심리화 체계의 덩그다미 작동. 자, 그래서 얘들아 선후 관계 다시 하자. 먼저 작동하는 게 무슨 체계? 거울 체계 먼저. 됐어? 얘 뭐 하고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심리화 체계. 얘 왜 자고 있지? 됐지? 자, 그 옆에 이는부터 줄쳐. 이는 어떤 사람이 무엇 세모 줄쳐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왜 동그다미 줄쳐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의 선행이라는 건 먼저지.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알아야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면서 논리적 수론의 전제 및 그럼 이때 이 전제라는 건 뒷받침이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A번 들어가자. A도 관련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죠? 다만 V자 표시 줄 쳐라. 리버먼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X 부정어지 계속 줄쳐.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 X. 그럼 얘들아 이중 부정이지. 그럼 얘들아 결국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얘들아 이 공감이 왜 나왔는지 알아? 다시 앞 페이지로 가봐. 얘들아 우리 제일 지문 맨 위에 네모친 게 뭐예요? 공감이잖아. 그래서 아까 첫 문단에서 공감이라는 말로 시작했고 그리고 첫 문단 마지막에서 물음표로 뭘로 끝났니?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잖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 왜? 지금까지 이론 이론 3개를 주로 설명했잖아. 그치? 이론, 모의 이론, 그리고 그걸 통합한 두 체계 이론. 자, 그러면 이제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들어갑니다. 않는다면서 계속 줄쳐. 진정한 공감은 거울 체계와 심리학 체계의 작동을 바탕으로, 즉 체계가 2개 있었죠. 이 2개가 함께 있어야 돼. 계속 줄쳐.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가능하다.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이 공감을 하려면 정서적으로 일치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넘어졌어. 그럼 아프겠지. 그러면 나의 마음도 아파야 돼. 정서적 일치. 그 다음에 실천적 동기가 뭐니? 이유예요, 이유. 됐어? 그러면 계속하자. 즉, 이꼬르 표시. 풀어준다. 줄쳐.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정서적 일치랑 같은 말이야. 계속 줄. 이후 타인을 도와주어야 했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실천적 동기지. 자, 그래서 친구가 넘어졌어. 와, 아프겠다. 가서 일으켜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계속 줄쳐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공감이 완성된다. 밑줄. 아, 결국 공감이 왜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도 설명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가는데 쉬운 문제는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하시고요. 해설지를 봐도 어려운 것은 선생님이 좀 한번 콕 집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선배들이 주로 많이 질문하던 것 중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준비한 것 중에 여러분의 질문 해당되는 게 없다면, 즉 여러분은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그냥 넘어갔다면 이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쉽다고 생각, 2번 가보자. 자, 아까 이론의 문의가 뭐였니? 동그라미였지? 그래서 발문에 이론을 동그라미로 좀 바꿔줘. 이론이 뭐였지, 여러분? 바로 개념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개념적 이론은 뭔가 인과적이에요. 됐죠? 그래서 어떤 사건, 그 다음에 마음, 표현이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돼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보기로 가자. 실험 상황. 줄쳐. 3에서 5세의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보게 한 후에 계속 줄. 방으로 돌아온 셀리 동그라미, 우리 사람 이름은 동그라미 치자. 계속 줄. 구슬을 찾기 위해 어디부터 살펴볼까? 라는 질문. 밑줄. 내용 가자. 줄쳐. 셀리와 앤이 함께 방에서 놀고 있대. 셀리 동그라미, 바구니 동그라미. 줄쳐라. 안에 자신의 구슬을 넣는데 한 줄 내려가. 이제 셀리는 나갔죠. 앤 세모. 줄쳐. 그 구슬을 상자로 옮긴대. 상자 세모. 셀리부터 줄쳐. 셀리가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밑줄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셀리는요, 앤이 한 행동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셀리는 여전히 이 구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넣은 바구니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앤은요, 당연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 지가 옮겼으니까 지가 알겠죠? 아, 바로 상자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연극을 지켜보는 바로 3부터 5세의 아동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 밑에 실험 결과 줄쳐. 실험 대상자의 30%는 30% 동그라미, 셀리가 바구니에서 바구니 동그라미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 밑줄. 자, 그러면 이 바구니는 이 셀리만 아는 곳이죠.
셀리가 넣은 곳이 바구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셀리의 생각에 완전히 동감을 한 거야. 됐지? 자, 그 옆에 70% 세모, 상자 세모, 줄차나에서 구수를 찾을 것이라고 단밑줄. 그러면 70%는 이 인형극의 상황을 전부 봤으니까 아니야, n이 상자에다가 바꿨어.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다. 1번 가볼까? 상자 찾아봐. 세모. 읽기만. 상자에서 구수를 찾을 것이라고 답한 70% 세모. 줄 쳐보자. 자기중심적 사고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자기중심적 사고니까 셀리의 마음을 이해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즉 나는 알아. 아, 나는 n이 저 상자로 옮긴 걸 나는 알아. 셀리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대답했겠죠. 그치? 그래서 아까 4세 이후부터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1번 선택지는 이 자기중심적 사고의 길들여 아직 있는 애들이에요. 됐죠? 자, 이제 2번 가보자. 인과적으로 추론 밑줄. 이거 아까 우리 개념적 이론이 인과적 아니야?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맞겠죠. 3번이 어려워. 바구니 찾아. 동그라미. 읽기만. 바구니에서 구수를 찾을 것이라고 답한 30% 동그라미.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로 셀리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치? 자, 그 옆에 자신 밑줄. 또 셀리 밑줄. 됐어? 그 다음은 읽기만. 셀리가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 밑줄 치세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바구니라고 대답한 30%는 결국 셀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애예요.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자신과 바로 이 셀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대요. 됐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면 같다는 건 뭐야? 아, 같기 때문에 30%라고 바구니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다를 수 있다는 건 뭘까? 봐라, 얘들아. 셀리는 진짜 얘는 바구니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바구니만 생각하겠지. n이 옮긴 사실을 전혀 몰라요. 됐지? 하지만 이걸 인형극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알아요. n이 이 옮긴 거를 안다고요. 구슬을 옮긴 장소를 안다고요. 하지만 알지만 셀리에 공감하는 것 뿐이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이쪽은 알지만 그래도 셀리 편 들어주는 거죠. 다를 수 있잖아. 그치? 이 얘기예요, 여러분. 됐지? 4번이 답이니요. 가자. 셀리부터 줄쳐. 셀리의 마음에 공감한 아동들 밑줄. 그러면 당연히 셀리 편 듣겠지. 그러면 셀리는 어디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했니? 당연히 바구니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줄 상자가 아니라 바구니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오히려 쉬운데 나머지 선택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5번 가자. 1자.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진 아이들은. 자, 그러면 개념적 이론을 가진 아이들은 당연히 뭘까? 바로 인과적으로 생각하겠지. 그리고 이제 셀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계속하자. n의 행동이 구슬이 있는 위치에 대한 셀리의 믿음. 자, 그래서 이 셀리는 얘들아, 이 n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겠지. 그치? 계속하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셀리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지요. 오케이? 자, 3번 문제는 쉽다고 생각. 넘겨. 4번 가볼까? A를 이해한 내용 밑줄 치시고요. 바로 아는 X 치세요. 자, 우리 A가요. 우리 맨 마지막에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잠시만 앞으로 갔다 오자, 얘들아. 자, A번 가보세요. A번. 자, A번. 두 번째 줄 찾아보세요. 자, 끝에 정서적 찾아봐. 일자.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공감이 완성된대. 즉 진정한 공감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혹시 정서적 일치를 모를까봐 그 다음 줄에 즉 다음에 있었죠?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 됐지? 그 다음에 실천적 동기를 또 모를까봐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 형성. 조심할 점은 마음만 형성하면 돼. 됐죠? 마음이 형성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조심할 점은 실천적 동기지 실제 실천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천을 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5번 선지 한번 가봐. 1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꼈지만 다음에 빗금 여기까지는 뭐가 해당되니? 정서적 일치지. 그치? 그 다음 하자. 자신의 상황에 더 관심이 많아.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자신. 됐어? 타인부터 줄쳐봐. 타인을 돕지 않으려 했다면 밑줄. 그러면 타인을 돕는 게 실천적 동기지. 이게 돕는 마음이잖아. 근데 돕지 않으려 했으니까 실천적 동기가 안 생긴 거지. 이해했어? 그 옆에다 적어. 실천적 동기 X. 그래서 진정한 공감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답 확인. 4번 선지 가봐.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꼈기에 다음에 빗금 써라. 여기까지가 정서적 일치죠. 근데 옆에 줄쳐 타인을 도와주려 했지만 밑줄. 조심할 점. 도와줬다 안 줬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써. 이게 바로 실천적 동기죠. 됐지? 계속하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실천하지는 못한 거야. 하지만 마음은 있었잖아.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맞아? 아니죠. 마음만 있으면 공감이죠. 그래서 없다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4번 문제는 여러분의 상식에 약간 뭐라 그럴까 문제를 제기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풀 때는 도와주면 좋지. 근데 이 문제는 상식으로 풀면 오히려 틀려요. 자, A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우선 정서적 일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천적 동기, 즉 마음이 형성되기만 하면 돼.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 들어가자. 자, 이제 보기 들어갈게. 사람 이름 갈렛의 동그라미 줄쳐라. 어떤 사람이 컵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계속 줄. 손을 뻗은 사람과 이를 바라본 사람의 뇌에서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 밑줄. 이런 걸 뭐라 해? 운동 공명 이론 네모치세요. 즉 이꼬로 표시. 줄쳐라. 관찰자의 두뇌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X 계속 줄. 관찰 대상의 두뇌를 거울처럼 반영한다. 밑줄 치세요. 그럼 얘들아 거울처럼 반영하니까 이건 마치 무슨 이론 같니? 거울 체계 기억나? 됐지? 바로 모의 이론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 이를 통해 오른쪽 화살표. 그는부터 줄쳐. 그는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 세모 이게 아까 모의 이론이었지. 계속 줄쳐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관찰만으로도 관찰 세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 밑줄 치세요. 됐죠? 자,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아까 엄마가 문을 빼꼼 열고 뭐하니? 이 무엇에 관련된 게 뭐야? 이게 바로 거울 체계라고 그랬지. 관찰만 하는 거지. 얘가 왜 그럴까라고 따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은 3번 가봐. 리버먼은 사람이 관찰을 통해 관찰 밑줄. 됐어? 계속하자. 타인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갈렛의 견해에 동의하겠죠. 왜? 바로 리버먼이 뭐한 사람이야? 아까 바로 이 두 가지 책이 있었죠. 바로 거울 체계하고 심리학 체계를 통합한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거울 체계를 인정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갈렛의 운동 공명 이론을 당연히 동의하겠죠. 1번 가보자. 갈렛에는요 자신의 운동 공명 이론과 리버번의 심리화 체계, 심리화 체계 아니라니까요. 심리화는 왜 그러니죠. 그치? 관찰만 하는 것은 바로 낮은 수준의 바로 거울 체계죠. 그래서 1번은 심리화가 아니라 거울로 바꿔야겠죠. 5번 가자. 리버먼과 달리를 가로 열고 닫아. 자, 이렇게 비교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고 나머지만 먼저 읽자. 5번. 갈렛에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순차적.
아까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갈레세야, 리버먼이야? 리버먼이지. 지문에 있는 리버먼이지. 그치? 자, 그래서 5번은 이 가로 앞뒤에 있는 사람을 바꾸세요. 됐죠? 자, 넘겨라. 6번 들어가자. 적절한 것은 3번 선지 가보세요. 모의 실험 세모. 아까 우리 요거 세모 쳤잖아. 됐지? 그 다음 일자. 아하고 소리 지르는 타부터 줄 쳐. 타인의 마음 상태를 나에게 투사 밑줄 치세요. 자, 이거 은근히 어려워. 자, 잠깐 칠판 좀 보세요. 이 모의 실험은 아까 모의 이론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요, 지금 선택지에는 타인의 마음 상태를 나에게 투사라고 써 있죠. 그치? 자,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나에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원래 이 투사라는 건 비춘다라는 거다. 정말 그런지 한번 지문 확인해 보자. 자, 앞으로 한번 가보자. 요 세모 쳐 있는 모의 실험 한번 찾아보세요. 세모. 됐지? 자, 어디냐면 그 이문단 쭉 내려가면 딱 중간에 이와 달리 X치고요. 그 옆에 모의이론 세모 쳐 있지. 그치? 거기서 한 줄을 내려가. 모의 이론에 따르면 찾아. 가로 열어. 읽기만. 모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일자. 사람은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과시킨대. 잘 봐. 바로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과시킨대. 누구를 투과시킨다고? 자신을 투사. 자신을 투사. 그럼 여기 봐. 여기는 뭘 투사하니? 타인의 마음 상태를 투사하지. 근데 지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자신을 투사하는 거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돼?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됐어? 바로 나를 타인의 마음 상태에 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이게 타인의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다가 나의 마음을 투사하는 거야. 아, 내가 저 사람이라면 왜? 모이니까 가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얼마나 아플까? 이해했어? 맞아, 읽을게. 자, 투사시킨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상상하는 모의 실험을 했다. 아, 얼마나 아플까? 나도 아프겠지. 계속 그로 인해 얻은 생각을 다시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야. 잘 봐. 지금 에게라는 말이 또 타인에게라고 돼 있죠. 나에게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가로 닫고 써 6 동그라미 3번. 자, 3번 선택지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뒤로 가서 이 3번은 이렇게 앞뒤를 바꾸는 표시거든.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는 좀 쉬워요. 그리고 해설지를 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바로 1711 고1 일문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